일본에서 후원하는 국내 최초 본격 기전 제1기 용성전 시작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가운 기전이 탄생이 됐습니다. 일본 바둑장기 채널에서 후원하는 용성전이 일본, 중국에 이어 드디어 한국에서도 개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기전이 많이 없어져서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첫 외국 기업 주최로 하는 국내 기전이 생겨서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성전 과연 어떤 대회일까요?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바둑 장기 채널에서 주최하고 한국기업 바둑TV가 주관합니다. 본선 32강전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벌어졌고요.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네, 대회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 피저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 덤은 6집반입니다. 네, 자, 우승자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인데요. 자, 과연 16강전에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을까요? 좀 짚어주시죠. 네, 쟁쟁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기사들은 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랭킹이 가장 높은 기사는 이세돌 구단이고요. 네. 그 밑으로 김시석 구단, 변상일 선수, 그리고 나연 선수 이렇게 한국 랭킹 3위, 4위, 5위, 6위 선수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16강전 첫 대결은 정서준 초단과 안영준 4단의 대결로 시작합니다. 자, 16강 시작하기 전에 32강 현장부터 다녀와 보죠. 자, 한국기원 2층 대국장에서 치러진 용성전 32강 더블 일리미네이션. 자, 여자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김채영 선수죠. 조한승 구단, 윤준상 구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의 얼굴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32강 더블 일리미네이션을 거쳐서 16강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 16강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꽤 많은 관문을 거쳐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2승을 하면 쉽게 올라가는데요. 2승 1패로 하게 되면 3판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정이 네. 피곤합니다. 자, 16강 개막전인 안영준 4단과 정서준 초단의 대국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대극장으로 가보시죠. 제1기 용성전 안영준 4단과 정서준 초단의 16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반가운 얼굴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영준 4단은 작년에 군에서 제대를 했죠. 작년 말부터 본 예선전에 참가를 하게 됐고요. 자, 올해 용성전 16강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정서준 초단의 모습인데요. 95년생으로 작년에 입단한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입단이 조금 늦었죠. 하지만 그 실력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입단 유망주로 꼽혔었습니다. 작년에 입단을 했고요. 프로에 입단하자마자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국 규정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돌과래기 결과 안영준 4단의 100, 정서준 초단의 흑입니다. 네, 요즘에 한국 기전에서는 이 피셔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죠. 일명 시간 누적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착수를 하게 되면 지금 추가 시간 20초니까요. 20초가 불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정서준 초단이 약 30초를 사용하고 착수를 했는데요. 20초가 지금 불어났습니다. 초반에 지금 안영준 4단처럼 좀 빠르게 착수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속기 기사들은 시간이 조금 남아요. 네, 대국 후반에 들어가도요. 이 용성전 개최에 있어서
왜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전을 후원해 줄까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오카모토 고세이 대표가 한국의 수준 높은 대국을 일본 팬들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 용성전을 개최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바둑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팬들에게 그 수준 높은 대국의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최근에 그 일본에서 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 바둑계에서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셴코베 그 여자 바둑 대회가 열렸죠. 그것도 우승 상금이 무려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예, 용성전은 일본 용성전이 현재 27기가 진행 중이고요. 중국은 9기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비슷한 시기에 계속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일본 용성전 우승자와 중국 용성전 우승자가 우승자끼리 맞붙는 그 매치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중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중일 이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2019년 정도에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용성전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대회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본 용성전은 아주 역사가 깊죠. 27년이나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뭐 수많은 우승자들을 배출했고요. 그 역대 그 우승자들을 보면 뭐 조치훈 구단, 뭐 이야마 유타 구단,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아주 일본의 내노라는 기사들이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중국 용성전은 지금 9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리 구단이 2번의 우승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안영준 4단은 안성준 프로와 형제 기사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예전에 안영존이라는 그렇죠. 별명이 있을 만큼 자신의 모양을 갖춰서 상대의 대마를 잡는 능력이 탁월한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안영존이란 것에 갇히면 어떠한 정상급 기사도 헤어나기가 좀 힘들었죠. 그만큼 그 본인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그 동생인 안성준 8단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비슷해요. 기풍이 안성준 8단도 상당히 실전적이고 힘이 좋고 본인만의 류가 확실하게 있는 선수이거든요. 형제가 좀 그런 면에서 닮았어요. 예, 아마도 안영준 4단은 정서준 초단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네, 두 기사는 뭐 당연히 첫 대결이고요. 연습 대국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교류가 없던 선수고요. 네. 그래서 뭐 서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서준 초단이 작년 초에 입단을 했는데 그때는 또 안영준 4단이 군복무를 네. 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안영준 사단이 군에서 제대했는데 올해 2월에는 안성준 8단 동생이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참 형제간의 우애가 또 좋은 선수들이에요. 안성준 8단이 군에 가기 얼마 전에 또 일정을 잡아서 해외여행도 갔다 왔더라고요. 네. 안영준 4단하고요. 자, 정서준 초단은 본인의 기풍을 임기응변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글쎄요, 임기응변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풍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순발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제가 봐온 정서준 초단은 임기응변 쪽보다는 네. 바둑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요. 감각도 상당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상급 프로기사로 비유하자면 이동훈 구단의 느낌도 있고요. 네. 조한승 구단의 느낌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겠는데요. 네, 약간 정서준 초단은 정통파스러우면서 감각 자체가 가볍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요.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 기보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박정환 구단이 거의 인공지능 기보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8대 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서준 초단은 인공지능의 기보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 기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데요. 네, 이 기사의 공부 방법을 물어보니까요. 주로 승부처 위주로 기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선수가 좀 승부에 강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바둑이 좀 불리하더라도 후반이 워낙 좋고 승부처에서 강하기 때문에 승부가 강한 기사입니다. 자, 초반은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정서준 초단이 초반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간 사용이 좀 있죠. 아주 단단하게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밑바탕은 실리 위주입니다. 낮게 걸쳐갔고요. 네. 여기서 받는 응수라면 그냥 이곳을 받는다면 날일자가 요즘 많이 두어지고요. 근데 이곳에 날일자가 이미 흙이 기착점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판단보다는 협공이 좀 유력합니다. 그리고 안영준 사단은 상당히 공격적인 기풍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받아주는 것보다는 협공 쪽이 확률이 높습니다. 안영준 사단은 그 이번 용성전 예선서부터 본선까지 한 판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전승으로 지금 16강까지 올라왔고요. 7조에서 이지연 6단과 함께 16강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그 7조 멤버 구성원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랭킹 11인 신민준 선수도 있었고요. 15인 이지연 선수도 있었는데요. 첫 판에서 이지연 선수를 잡았죠. 그리고 둘째 판에서 유병용 선수를 이기면서 네. 제일 먼저 7조에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정서준 초단은 32강에서 한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네, 첫 판에서 한국 랭킹 6위인 나연 구단에게 패했죠. 자, 그 이후에 패자조에서 네. 김세동 5단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또 3회전 최종전에서 홍규표 8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네요. 네, 김세동 선수하고 홍기표 선수는 지금 한국 랭킹 40위권에 강한 기사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 마지막 3회전 홍기표 선수와의 대국에서 정서준 초단이 바둑 자체에는 조금 나빴는데요. 계속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네. 결국 역전승을 했습니다. 자, 안영준 사단은 좌상을 대응하기보다는 우화, 날일자로 다가서는 수를 택했는데요. 네, 역시 좋은 자리죠.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거나 날일자로 달렸을 때 이 굳힌 의미가 좀 퇴색이 됩니다. 여기가 오히려 집이 나는 자리가 아니라 약간의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자리고요. 응수를 아예 하지 않고요. 여기를 씌워갔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백을 이런 식으로 물론 정석 형태지만요. 눌러두고서 걸쳐가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구축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이 자세가 된다라면 흙이 모양이 괜찮습니다. 일단 그런 구상을 가지고 씌워갔습니다. 이 수가 무난하고요. 수가 아니라면 붙여 나와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겠죠. 자, 네. 이 정석은 어떨까요? 지금 이정석 선택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후에 뭐 어려운 변화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미는 변화, 있는 변화.
근데 요즘에는 그 초반은 실리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두지만요. 약간의 공격적인 기사들의 성향은 붙이는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안영준 사단도 네. 붙여서 간명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과감히 세력을 내어줄 생각인 건가요? 네, 일단은 흑한테 모양을 줄 수밖에 없는 정석 선택이고요. 사실 이런 모양 진행은 안영준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밀어갔습니다. 이수도 가능합니다. 늘었을 때 손을 뭐 돌려서 네. 뭐 이 방면으로 전개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막는 가치가 좀 작습니다. 네. 다시 손을 빼도 되고요. 자, 간격이, 정서준 예. 초단. 상대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넉점머리가 사실 조금 아픈 자리긴 한데요. 그래도 다음에 젖혀가고 이렇게 처리하면 또 손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를 가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받으면 이렇게 네. 좌변을 구축하겠죠. 여기는 두면 하나 젖혀두고 다시 손을 돌릴 겁니다. 조금 흑백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안영준 사단이 원래 흑번으로 좋아할 만한 바둑인데요. 정서준 초단은 뭐 이렇게 실리에 많이 치우친다거나 세력적으로 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상황에 맞게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응변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네. 균형을 맞춰가는 스타일이고요. 자, 우선은 날일자로 받아둡니다. 이제는 여기를 두는 건데요. 이 방향 자체가 지금은 여기나 한 칸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 보통의 간격은 여기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약간 엷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엷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심을 더 이곳으로 실어줬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좀 다음에 들어가는 또 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없죠. 대신에 이곳으로 들어가는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자, 흙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넉점 머리를 젖혀갔고요. 보통 두점머리, 석점머리는 아프다는 건데 넉점도 아플까요? 넉점도 조금 아프긴 아파요. 근데 좀 덜하다는 거죠. 두점 머리나 석점 머리에 비례해서는요. 석점 머리만 돼도 단순히 여기 급소가 있는데요. 지금은 급소는 없죠. 일단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축이 괜찮으면 이런 데 끊어서 네. 흙의 모양을 좀 우영으로 만드는 것 네.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 흙 모양을 어떻게 좀 작게 만드느냐, 백으로서는요. 흙은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좋겠죠. 자, 두 선수 모두 시간은 엇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흙도 우화 날일자에 있어서 받지 않은 형태거든요. 네, 좀 응징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네, 여기죠. 그 한 수뿐인 건가요? 여기는 뭐 날일자 아니면 이건데요. 이거는 조금 막을 가능성도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둔다면 이렇게고요. 그 이 형태에서 여기 모양이 좋다라면요. 백이 이 방향에서도 붙여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미 기착점이 와 있는 상태라서 간격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네. 흙의 모양도 자세가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물론 지금까지 뭐 잘못된 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면의 흐름이 흑이 좀 편하게 운영되긴 했습니다. 좀 때이르게 삭감을 가네요. 네. 그래서 약간 흑이 좀 편하다면 이 날일자가 협공을 하는 방향이 조금 두기 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흑이 먼저 선점을 해서 일단은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초반은 흑이 편해 보입니다. 사실 뭐 좌측에 침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왔다는 건 그 좌변을 아예 굳혀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는 다 집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런 데를 또 끼워요. 그래서 약점이 두 군데 생기거든요. 근데 일로 있기에는 끊는 약점이 또 신경 쓰이고요. 네. 집으로도 좀 차이가 나고요. 아래로 받기에는 뭔가 다음에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 교환 자체가 상당히 백이 득이죠. 그래서 지금 흑이 날일자로는 안 받아줄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그 방향은요. 일단 여기가 첫째 떠오르고요. 아니면 짚어가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네, 한 칸의 방향이 좋습니다. 알기 쉽게 여기를 지키면 뭐 여기도 있겠지만 백이 이런 데를 오고 이런 식으로 막아갈 수 있는 흐름이 오면 여기 모양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의 흑의 한 칸 방향은 당연합니다. 그럼 백도 당연히 좌변을 들어가야 할까요? 안영준 4단 스타일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것이 이런데 기대서 붙여가느냐 아니면 날일자 정도로 물론 약점은 있지만 흑도 굳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거죠. 가장 강력한 수입니다. 지금 뭔가를 할 만한 부분은 많아요. 이런 데를 붙여볼 수도 있겠고요. 흑의 입장으로는 백이 여기를 뒀을 때 네. 여기를 들여다봅니까? 그냥 어느 정도 쉽게 좀 타개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눌러가거나요. 아니면 또 다가가서 여기 침입을 엿보고 여기를 공격하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곳을 들여다봤다는 의미는 뭐 당연히 이어달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날일자 정도로 둬서 아예 이곳의 약점이 사라집니다. 보강이 됐고요. 흑도 일단은 잊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있는 것이 두텁죠. 근데 이 날일자가 워낙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네. 약간의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자리는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요. 이어갑니다. 좌변은 순순히 내어줍니다. 날일자나 항상 여기는 붙여가는 것이 그 상용의 맥점입니다. 젖히면 젖혀서요. 네. 그리고 또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요. 이 수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역시나 충머리가 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붙여서 젖힐 거라면 이 교환은 약간 아까운 의미가 있어요. 이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충머리가 안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흑이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 그 다음에도 거의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를 두지 않고 붙이기만 해도 흑의 응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흑을 좀 굳혀지지 않고 들어가고 싶어요.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아, 그래도 붙여갑니까? 붙여갑니다. 예, 붙여가는 것과 날일자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안영준 선수의 스타일상 날일자는 좀 싱거울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타이트하게 두어가는 것을 선호하고요. 안전한 의미는 있지만 약간 악수인 느낌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네, 물론 이것도 뭐 못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단수 두고 익으면 이을 때 여기서가 조금 어려워요. 축으로 잡는 것은 흙이 뒤로 넘어가서요. 네. 이 형태 자체가 두 집이 안 난 모습이라서요.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뻗어서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뻗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나온다면 네. 젖혀서 이거는 잡히게 되죠. 자,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단순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어서 이 형태는 백이 옥집의 형태라서 다음에 또 씌워가면 공격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의 대책이 있을까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흙이 알기 쉽게 교환을 먼저 하겠네요. 네. 교환을 하고서 이걸 두면 이것도 쉽지 않죠. 수상전이 이것은 백이 잡힙니다. 네, 그렇다면 흙은 여기를 젖힐 때 이렇게 끊는 것 한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젖히지 않으면 또 끼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단순하게 이었을 때 여기를 끊을 수 없다라면 글쎄요, 끼어가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끼어가면 여기를 들어보는 것이 선수라서 조금 곤란하죠. 자, 방금과 같은 형태가 될 바에는 아래로 젖히는 형태가 흙으로서는 더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준 초단이요. 두 선수 시간은 비슷하게 사용을 했고요. 자, 처음으로 돌이 맞부딪히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제1기 용성전 16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용성전 안영준 사단과 정서준 초단의 대결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